안녕하세요. 쌈자의 리뷰 쌈자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3화에서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환자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내는 이야기, 키다리 아저씨 송하에게 들어온 간이식 수술 의뢰건, 그리고 준한 익순 커플의 위기가 다뤄졌습니다. 먼저 오늘도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구구주의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환자 보호자에게 일침을 가하는 양석형쌤,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양석형 선생님도 환자를 위해서는 눈빛부터 달라지네요. 익주는 환자 상태와 사는 곳까지 완벽하게 외우면서 환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정원은 어린 소녀 환자에게 그림도 그려주면서 누구보다 자상하고 따뜻하게 진료합니다. 천명태 교수의 성의 없는 외래 진료와 달리 친절하고 상세하게 환자의 질문에 대답해주고 설명해주는 준환이, 게다가 천명태 교수는 국회의원이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른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게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네요. 실력도 영 엉망이니 나중에 참교육 한번 세게 당할 것 같습니다. 외래 진료도 각자 뚜렷한 스타일대로 보는 구구즈. 지난 2화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되어 상심이 큰 민찬이 엄마에게 먼저 다가가 위로를 해주고 힘이 돼주었던 은지 엄마. 오늘도 싸운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근심으로 가득 찬 민찬이 엄마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그러던 중 민찬이에게 심장공여자가 나타났다는 기적같은 소식을 접했고, 옆에 있었던 은지 엄마도 자기 일인 양 함께 축하해주죠. 하지만 은지 엄마는 아직 공여자를 찾지 못해 중환자실에 있는 은지 생각에 남몰래 뒤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진짜 연기를 너무 실감나게 하셔서 눈물이 핑 돌았네요. 모든 환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겠죠? 오래 기다렸다고, 돈이 많다고 먼저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같은 운이 따라줘야 하니까요. 석형이의 산과 교과서 메모처럼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오늘도 더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 송하에게 온 의뢰가 있었습니다. 목포의 선원으로 간암 때문에 고생하셨고 모아둔 돈은 치료비로 다 들어가 치료에 필요한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죠. 금전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수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 간은 아들이 기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환자와 기증자의 체중이 달라 수술의 난이도 자체도 어려워 다른 병원에서는 고사한 수술이었습니다. 송하는 익준에게 환자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익준은 환자의 자료를 살펴본 뒤 해볼만 하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익준을 라이벌로 여겼던 대학 동기 백형도가 등장하는데, 백형도는 목포병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손도 부족하고 진료과도 적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체적으로 이식수술도 하죠. 익준은 그런 형도를 리스펙합니다. 익준은 형도와 통화 중 이번 주 이식수술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펠로우 선생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익준은 묘수를 생각해내는데 앞서 율제병원 외과과장인 권순정 교수 동생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을 성공리에 마칩니다. 권순정 교수는 감사의 의미로 무슨 부탁이든 들어준다고 말했는데 권순정 교수를 형도의 어시스트로 보낸 겁니다. 익준이만 할 수 있는 넉살 좋은 부탁이네요. 형도는 익준을 또라이라고 했지만 익준과 권순정 교수에게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송하는 앞서 수술한 VIP 환자 유경진의 퇴원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갔고 때마침 유경진의 엄마가 소개팅을 주선하려고 하는 유경진의 오빠도 그 자리에 있었죠. 유경진의 엄마는 계속해서 아들과 송하를 엮으려고 하는데 유경진 오빠는 송하에게 커피를 사겠다며 송하를 데리고 나갑니다. 커피를 사주면서 본인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머니가 반대 중이라고 고백합니다. 여자친구는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작년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송하처럼 어색해지기 싫다고 대답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신이 동문서답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친구가 아닌 남자 대 여자로 생각을 해봤고 진지하게 생각한 결과 교제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죠. 같이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송하는 그 얘기를 차분히 들으면서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닮아있는 이야기에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나 너 좋아해 라는 질문에 긍정 혹은 부정을 해야 하지만 어색해지기 싫어 라는 대답은 둘 다 아니라 대답을 회피한 거죠.
거기에 오늘 익준이가 선곡한 노래 나는 너 좋아. 아직은 사랑을 몰라. 그래도 우리는 좋아. 알 수 없는 너의 고백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지만 그런 말은 너무 어려워 싫어. 남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귀여운 웃음이 좋다나요. 그러나 이제는 안 그래요. 나만의 비밀이 생겼어요. 하지만 나는 너 좋아. 사랑일지도 몰라. 가사를 보면 익준이의 고백이 가슴을 뛰게 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로 관계를 어렵게 정의하기 싫어서 거절한 게 아닌가 송아가 생각해보게 하는 선곡 같습니다. 익준의 마음을 한번 밀어내긴 했지만 송아도 고민하며 송아만의 비밀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익송 커플은 오늘도 설렘 한 스푼 추가합니다.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준한 익순 커플인데요. 영국에서 친구들과 2박 3일로 여행을 갈 생각에 들뜬 익순이 렌트해서 가기로 했다는 말에 준한이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운전해야 해서 그냥 기차나 버스 타고 가라고 하지만 내일 모레 40이라고 걱정 말라는 익순이 설레발은 필패인데 불안불안하죠. 익순이는 여행지에 도착할 때가 되어도 통화가 되지 않았고 걱정된 마음에 전화를 계속 걸던 중 의문의 남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자신을 익순의 친구라고 소개하는 그 남자는 익순이 교통사고를 당해 검사 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준한이는 친구에게 이름을 묻게 되는데 그 친구는 익순이 계속 언급했던 고세경이었습니다. 익순과 가장 친한 친구이고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고 쐐기를 박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듯한 준한이 와 저도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롱디인데다가 아무리 여럿이서 갔다지만 남사친과 2박 3일 여행이라니 제가 보수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네요. 저라면 그냥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세경이 나쁜 자식 눈치도 없고 익순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준한이도 적잖게 멘탈이 깨진 것 같은데 남녀간의 친구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가뜩이나 외롭고 불안해할 남자친구를 두고 분명 반전이 있을 거라 믿었는데 저는 세경이 유부남이 아닐까 예측해봅니다. 아무튼 다음 주까지 기다릴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대위기를 맞은 준한 익순 커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이 상황이 수습될 것이고 여러분이 준한이었으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